매물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안 살려고 그래요. 사질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자꾸 돌아야 하다못해 인테리어 도배장판도 바꾸시고 모두 수리도 하시고 하시는 건데 유동이 없으니까. 예.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은 집주인들 역시 기분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인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정이 됐을 때 과연 그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빚을 내서 폭등한 전세 가격을 감당하고 있는 세입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집주인, 그들 모두 걱정이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전세값이 미쳤다고 아우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들립니다. 일부에선 세입자를 유혹하는 위험한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사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 짐을 풀지 못하고 있는 박모 씨.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전세로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면서 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집행관들이 이렇게 비닐에다 싸서 갖다 처박아둔 거 지금 갖다가 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린다는 박 씨. 가정살림. 아니 아침에 밥 해먹고 그리고 나갔는데 냉장고 음식이니 뭐니 싹 쓸어서 이렇게 처박아 버렸으니까. 외출하셨을 때 입었던 옷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입자 박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저석에다 오르고 하니까 무조건 내쫓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2011년 2월 박 씨는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될 때쯤 집주인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뒤 계약 종료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함께 이삿짐을 가져왔습니다. 집도 안 보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다고 그러면서 계약서까지 나한테 내용 증명으로 붙여왔고 그날에 이제 이삿짐을 또 가져온 거예요.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의 거주권을 2년 동안 보장합니다. 박 씨는 입주 초 집주인과 있었던 갈등과 주변 전세 시세가 오른 것이 이유라고 생각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를 마치 종 취급을 하는 거예요. 종. 자기한테 그냥 뭐 무슨 그 고용인이 세입자가 무슨 고용인으로 알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 하는 말에 그냥 굽실굽실하고. 법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지난 2월까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박 씨에게 돌려주고 대신 박 씨는 집을 비우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항소심 진행 중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갑자기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박 씨는 당장 들어갈 전셋집을 급히 구했는데 이번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집주인은 연락이 어렵습니다. 저는 불안하죠 지금. 그러니까 짐도 못 풀고 지금 하루하루가 또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집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전세를 구하러 제가 다닙니다. 다니는데 없어요. 전세가 없어요 지금. 가을 이사철을 앞둔 요즘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는 더욱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60%를 넘어섰고 서울과 수도권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올가을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올 것이란 전망에 세입자들은 마음만 급합니다. 남편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전세를 찾고 있는 김옥숙 씨도 석 달째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짐이 좀 많으니까 전세가 일단 딱 2개뿐이 없는 건가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물건을 검토해도 물건이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왜 물건이 안 나와요?
나오면은 또 금방 또 진행이 돼버려서 선택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예, 현실이 그래요.